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좀 낯설지만 필요했던 얘기들을 한번 해볼 텐데, K14와 함께 지급되는 PVS-13K, 이게 조준경이죠? 맞습니다. 네, 이 야간 조준경. 예. 네, 밤중에 적을 목표를 식별할 수 있고 사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가 전방에서 복무할 때 금고안에서 봤던. 네, 그리고 근데 총기 매니아들 사이에서 네네. 엄청난 이슈고 우리가 이걸 약간 드문드문 다뤄서 그렇지. 아, 네네.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낯설어요. 아,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죠? 배틀그라운드에서 못 봤어요. 예. 배틀그라운드 나왔다. 그렇게 배틀그라운드에 올라갈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장비는 아닌데 네.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주제를 골라봤어요. K14랑 같이 얘기를 하셨는 K14면은 국내에서 개발한 저격용 소총 아닌가요? 맞습니다. 7.62mm 저격 총이고, 네네. 그리고 군에 이 전체적으로 지급이 돼 있는 그런 총인데, 총 자체는 그냥 평범한 네. 7.62mm 볼트 액션식 저격총입니다. 네. 단발식으로 사격을 한다는 거고요. 근데 저격이라는 개념을 보면 현대적인 저격 수는 주간에 저격을 할 수 있는 걸 야간에도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저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최근에 야간전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야간 되면 나와서 담배도 피고 안 보이겠지, 뭐 이렇게 하다가 헤드샷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저격수가 운영이 돼야 되냐? 내가 저격할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간에 쏠 수 있는 그 장비를 그대로 부착한 채로 야간이 되면은 그 장비를 최대한 탈착을 안 하고 네. 뭐를 조금만 덧붙여서 야간 저격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비를 넣었다 뺐다 하다가 또 조준점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많은 영화에서 저격수의 잘못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요새는 그래도 좋아졌는데, 저격수가 딱 이러고 있다가 지휘관이 내가 저쪽 봐야 되겠으니 조준경 좀 줘. 그러면은 저격수가 또 뛰어서 그걸 줘요. 네네. 이렇게 보고서 저기 있군. 그럼 다시 자기 총에 부착을 합니다. 네. 0점이 유지가 될 수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네, 만에 하나 0점이 유지될 수는 있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뛰었다 끼우면 예, 네. 비슷한데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밀한 저격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장비 PVS-13K를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고요. 실제로 사용자들, 대한민국 군의 저격수들이 이 장비를 사용했더니 문제가 있다라는 게 몇 년 동안 계속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업체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했던, 특히 K14 같은 경우면 저격수들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격수들에게만 주어지는, K14가 주어진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장비인데, 네. 우리가 전에 대테러 기간 단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X95 결국 문제라고 합참에서 지금 인정을 했어요. 네. 동일해요. 엔드 유저들은 이 장비가 우리가 쓰는 현대적인 저격 개념엔 안 어울리는 장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하고 업체에서는 아니 문제없다, ROC대로 우리가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비의 태생부터가 문제예요. PVS-13K가 사실은 EO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개발된 PVS-05K라고 기관총에 장착을 하는 그 장비를 조금 개조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 거리를 볼 수 있는 거나 뭐 모든 게 똑같아요. 4배율이고요. 조준을 할 수 있는 조준 망선이 달려 있긴 해요. 근데 정밀하게 조준을 할 수 있는 뭐 밀닷 이런 게 돼 있지가 않아요. 일단 되게 충격적인 게 4배율밖에 안 된다는 것부터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운영을 하려면, 그 야간 조준경을 하려면 주간 조준경을 띄어내야 돼요. 그럼 완전 0점이 나가겠네요.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큰 거죠. 네. 그리고 야간 조준경을 부착하면 그 전에 야간 조준경을 부착해서 0점을 잡았다고 하고 그 자리를 잘 표시를 해놨다고 해도 내가 이게 제대로 0점이 잡혀 있는지는 쏴봐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실전에서 쏴보다가 그렇죠. 빗나갈 수 있잖아요. 네. 저격수 개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콜드보어 샷이라고 해요. 콜드보어가 뭐냐면 총열이 차가웠을 때 초탄을 맞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저격수 나온 영화 보면 초탄 빗나가면 다 숨고 막 쫓기잖아요. 그런데 뭐 물론 다 초탄에 맞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0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신이 없는 장비를 다시 올려서 사격을 해야 되고, 그날 사격을 못했어.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간 조준경을 껴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0점 유지가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가 실무에서 나오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냥 뭐 ROC대로 우리가 옛날 개념, 아주 옛날에
베트남 전쟁 네. 때는 이거 괜찮았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야간에 갔다가 안 되면 돌아와가지고 다시 정비하고 보내.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현대적 개념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예. 솔루션은 나오네요. 그렇죠. 예. 주야간 얘기하시죠. 네. 대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엔드 유저가 뽑은 문제점부터 말씀드리면은 4배율 경일에서 그리고 조준 망선이 단순하기 때문에 정밀한 저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약 600에서 700만 원 선이에요. 한 개당. 그러니까 싼 것도 아닙니다. 엄청 비싼데요. 예. 그리고 야간 조준경을 장착하기 위해선 주간 조준경을 제거해야 돼요. 그럼 0점 문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조준경과 야간 조준경의 편차 수정 다이얼 방향이 달라요. 어라? 즉 상하 조절을 할 때 예. 주간은 이쪽으로 돌린다면 야간은 이쪽으로 돌려야 돼요. 아 이거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뚜껑도 오른쪽으로 네, 따고 네. 왼쪽으로 따고 이거 다르면 저 아직 헷갈리잖아요. 항상 그렇죠. 나사 돌릴 때 위치 헷갈리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분명히 그쪽에서는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아, 주간이 이쪽으로 돌리니까 야간이 이쪽으로 해야지 반대로? 안 헷갈리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교전 중인 상황에서는 어차피 손에 익은 행동뿐이 안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왜 그러면 누가 도입을 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우리가 이런 야간 조준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뭐 그냥 인정되는 ROC였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우리 군의 저격 이 기량이 올라가고 많은 해외 장비를 써보니까 이 장비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말씀하셨던 거를 쉽게 풀으면은 PVS 05K가 우리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출발점이었었는데 이 분야에서 근데 그런 디테일하면서도 실질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건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키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런 걸 중요하게 지휘관들이 생각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안을 네,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네. 심지어 대안도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벌써 군에서 엔드 유저들이 최종 네. 사용자들이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떠먹여 줬어요. 네, 네. 아직 드시지 않은 네, 것뿐입니다. 네. 앞에 차려져 있는. 네. 네, 주간 조준경의 클립식으로 부착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해외 장비가 있어요. 오. 보통 뭐 PBS 30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 장비는 주간 조준경이 있으면 그 앞에 클립식으로 딱 끼기만 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0점 변환이 거의 거의 없다고 없네요. 보시면 네. 돼요. 물론 간섭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 모델보다는 훨 낫다. 그렇죠. 한 제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도 저격 교육을 받았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 한 100만 배 정도 낫다. 왜냐면 탈부착만 안 하는 거 해도 왜냐 장비를 새로 끼웠다 뺐다 하면 내가 아무리 익숙하던 장비라 그래도 되게 부담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야간은 아까 제가 현대적인 저격수는 야간에도 주간에 했던 전술 행동을 그대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야간은 보너스입니다. 근데 보너스를 완벽하게 해주고 주간에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해결책도 간단해. 예, 예. 네, 뭐 이걸 새로 개발해야 된다든가 새로 사면 뭐 엄청 비싸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그 제가 말씀드렸던 장비 같은 경우에 많은 다른 장비가 있지만 대부분 무게가 한 1.3kg에 1.3kg. 가격이 14,000불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비싸긴 한데 네.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제대로 된 거 하나를 사느냐, 제대로 되지 않은 거 두세 개를 사느냐. 이럴 때는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가는 게 좋아요.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라.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음. 이건 대한민국 군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소규모나 뭐 유럽의 군대들은 뭐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보세요. 각 제대별로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사단수 보세요.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뭐 다른 국가들은 제외하고라도 우리만 봐도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사와야 된다. 그럴 때는 예산과 돈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이래서 사제 장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차라리 사서 내가 부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그런 면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취재를 쭉 해봤어요. 군은 그러면 이런 의견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네. 대해서 취재를 했더니 군 역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알고 있고 알고 있겠죠. 특히 육군은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방사청과 합참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로 떠넘기기가 좀 있어요. 아니죠. 아니면- 방사청과 합참이 아. 의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래 6군은 최종 사용자들이 이거 문제 있으니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합참과 방사청에게 야, 이런 거 좀 바꿔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방사청과 합참에서 그래 이게 필요해? 아니야 안 그런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관련 회의 실시했습니다. 2017년에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검토해 보자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7년이죠. 7년째 그다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카덱스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PVS 30과 유사한 네. 제가 정확하게 그 재원을 보지 못했는데 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요. 예. 좀 안타깝네요. 게다가 국내 모 업체에서 요거 만들면 팔 수 있겠네라는 생각에 개발을 시도했어요. 혹시 이오 시스템?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마 거기도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회사인데 음흠. 뭐 실패한 거 회사 이름까지 얘기하면은 마음 뭐, 아프실 예, 수 있어서 예, 얘기는 안 실패했다. 할게요. 예, 실패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은 어떤 움직임이냐? 아직 개발이 완료된 시점은 아닌데 지금은 열 영상에 AI를 집어넣은 새로운 것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역시 기존에 있는 주간 조준경을 떼고 부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떼떼 붙였다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장비를 개발할 때 제발 최종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한테 무기 체계를 사줘야 되시는 분은 그 사람들이 쓰고 싶다는 거와 비슷한 거 혹은 그것을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 하나는 K14를 모 부대에서 한참 제가 보기에는 꽤 장기간 사용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운영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처음부터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네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그때는 주간 저격이라는 개념도 아주 맞아요. 강하게 성립이 안 돼 있을 때라서 심지어 우리 저격병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져갈 거며 어떤 제대까지를 할 거냐는 것도 막 설왕설래가 그렇죠. 있었던 때예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할수록 장비가 나아지고 그리고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방사청과 합참의 역할인 것 같은, 그러니까 군이라고 불리는 조직의 역할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가슴이 아프네요. 네. 지금 그래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 있냐면 아직까지 이 장비, 지금 문제의 PBS 13K가 모든 저격수한테 지급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 하면 미래로 갈 거냐 아니면은 베트남전에 머무를 거냐. 그리고 가격도 싸지 않잖아요. 아까 뭐 몇백만 원, 네네. 600만 원, 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비를 사서 나눠 주어서 베트남전 정도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걸 해서 미래를 대비할 거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정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돈 문제도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고 정확하게는 세금 문제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장비를 최고급으로 갖추게 되면 결국 전쟁 나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그래도 우리 밀덕에서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가 다다뤄서 네네. 밀덕에서의 우리 뭐 의견 제시도 네네. 필요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태 기자님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저는 어렸을 때는 사실은 모든 게 좀 싼 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여러 명이 다 예. 수중에 돈이 없으면은 나눠 써야죠.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쫙 뿌리는 걸 좋아했지 네.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하나 놓고서 퍼먹는 거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나이가 드니까 세상을 좀 아니까 바뀌었어요. 비싸더라도 쓸모 있는 거 사는 게 낫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돌격 소총이면 이해할 수 있는 네. 부분인데 이것이 저격 소총이고 저격총에 우리나라 보급이 된 정식 채용된 총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무기체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PVS 13K, K14 저격소총에 장착된 야간 조준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나눠봤고요. 관련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